네, 안녕하세요. 코난스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책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일 쉬운 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각하기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랑도 같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을 할 때는 아침 활동 시간에 책을 사서 혹은 빌려서 칠판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빌려서 이렇게 보고 코멘트를 하나씩 달을 수 있게끔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뭐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네, 되게 보기가 편하고요. 머리가 좀 복잡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저는 좀 개운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표시된 거는 아이들이 보고 재밌어 하는 부분이나 스스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고, 세상 모든 것이 무대다. 어린 시절 난 모든 사람들이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라고 생각했다. 10대 때에는 보이지 않는 관객이 내 움직임을 일일이 비평한다고 느꼈고, 어른이 되자 나는 사람들이 각자 주인공이 되어서 연출한 정신없는 즉흥 공연에 합류하게 되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보면, 야망의 본질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운이 좋다면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낼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릴 거고 당신의 실력을 키우라고 애쓸 것이다. 그 일이 곧 당신을 규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역풍을 만날지도 모른다. 내적 혼돈에 휘말릴 때도 있을 것이다. 격렬한 경쟁과 자기 회의감에도 빠지겠지. 능력자가 되려고 분투할수록 당신의 일은 더 커지고 빨라지고 이질적이 되고 결국 당신은 통제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맨 처음에 사랑했던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입니다. 네, 침대와 책이라는 책이고요. 정혜윤 작가, 피디님이 쓰신 책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 책을 2번 샀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없어진 줄 알고 또 샀습니다. 그래서 책이 2권이 있어요. 이 책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책을 보면 그 지적 허영심을 막 자극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제가 몇 개 체크해놨는데 좀 보여드리면 움베르트 에코 자신에 대해 정의 내리기 기술에 대해 알려졌으니까 네, 이렇게 그 독백으로 이어지는데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는 이런 제목을 단 장이 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그중 대표를 몇 개 소개해보겠다. 오디세우스, 곧 돌아오겠소. 탈레스, 물 흐르듯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 생각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게 있는데, 뭐 데카르트 잘 지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으시다면 좀 재미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 읽으면 이걸 이해하고 싶어서 조금 더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저의 그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네, 굉장히 유쾌해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다만 좀 너 이거 알지? 이거 아니까? 약간 이런 그 인문학적인 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작가님의 이런 말투나 네, 이러한 스탠스를 좋아해요. 어떤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으면 재밌을 만한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적 허영심을 자극시켜서 다음 책으로 나아갔던 약간 그런 뭐랄까 약간 촉매제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대화 책입니다. 어떤 광고를 보고 이 작가님께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호텔방을 떠올렸고요. 이 호텔방 그림 속에는 홀로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여행 중인 듯 침대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다. 그런데 그녀는 여행 가방을 풀지도 않은 채 붉은 속옷만 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걸터 앉은 그녀가 하는 일은 두툼한 책 한 권을 읽는 것이었다. 이 모습이 현실 속의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문장 중에 하나가 더구나 침대야말로 인생과 사람을 가장 궁금해하는 곳이 아닌가?
거기서 겉옷쯤은 벗어 던지고 그 다음을 궁급해하며 책장을 넘기는 그 순간 나의 일상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나의 영혼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충만하다.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이끄는 억센 손을 잡고 봄밤에 담을 넘는 기분이다. 이렇게 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 누워서 책 읽는 거 침대에서 누워서 벽에 깔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 보게 됐고요. 가벼운 책인데 깊이는 가볍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침대와 책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추천드릴 책은요. 네, 소설가 김중혁 씨의 무엇이든 쓰게 된다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처음에 2016년쯤에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책이 되게 소설에 대한 내용보다는 내 주변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나와요. 에이스 독서대, 마우스 뭐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이런 걸 소개하면서 좀 굉장히 좀 쉽게 좀 읽히고요. 약간 취향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이 그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전 그림 그리기 이렇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뒤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문을 넣어놓고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골라보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술 영역.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소설가들은 정말 그 문학적 깊이가 남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설을 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경외감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뭐랄까 약간 이 정도는 해야 소설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글로부터 좀 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뇌가 담겨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Q&A가 있는데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소설을 쓸 때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처음에 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은 처음에 쓰는 문장이 아니라 모든 글을 다 쓰고 나서 제일 앞에 드는 문장이다. 네, 이런 답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쓸모있는 생각과 쓸모없는 생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모든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네, 좋은 생각 같던 생각이 지루해지고 잡념 같던 생각이 근사한 아이디어로 변합니다. 두 개를 구분 없애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 소설가 김중혁 씨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무엇이든 쓰게 된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은요.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좀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기자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님, 네, 작가님. 책 읽기, 읽은 책에 대해 쓰기 이렇게 약간 그 정말 기본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쓰고 싶은데 써지지가 않는다. 보고 읽은 것에 대해 쓰는 연습, 리뷰를 쓰는 방법, 그리고 삶 가까이에 글을 끌어당기기, 연어장 쓰기 그런 것들, 그리고 퇴고 하는 방법, 에세이스트가 되는 법, 글을 써볼까, 글쓰기에 대한 궁금증 클리닉 등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다른 학교 출장 가가지고 좀 일찍 끝나서 도서관에 들려서 그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처음 봤고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뭐냐면 중간중간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놨어요. 인쇄를 통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쪽에, 이쪽이죠. 이쪽에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더라고요. 대부분 에세이들은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색깔로 마킹을 해놔가지고 한눈에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작가님께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 좀 읽어드리면 그 와일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떤 여성이 미국에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걸 책으로 썼는데 그 와일드에서 내가 읽은 건 용기다. 상처를 글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이 와일드의 실제 주인공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물론 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네. 이분이 1995년에 완주를 하고요. PCT를 완주한다 하는데 이게 저도 읽은 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찾아보니까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이 4,300km를 간다고 합니다. PCT. 네. 그래서 이거 하려면 하루에 한 50km씩 걸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6개월 정도? 그리고 성공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상처를 잊는다는 말보다는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나의 아픔도 글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 또 저의 아픔을 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한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전 글쓰기, 습관으로 굳어진 것 중에 저도 문체가 좀 이제 안 좋은 문체들이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난민을 그린 영화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보다는요, 사실은 난민을 그린 영화였다. 혹은 사실은 난민을 그린 영화였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문장이 좀 딱딱해지죠. 그런 것들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것이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것을 남발하지 말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는 유럽은, 이것보다는 사회적 부작용을 겪는 유럽은, 이 표현이 조금 더 간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이 쓰다 보면 이런 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표현을 찾아보고 다시 써보고 하면서 느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은 없습니다. 잘 정리하고 내 생각을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글쓰기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책이 너무 안 나와서 어떻게든 완성시켜 드립니다라는 책을 사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작가들이 매일매일 글을 쓰면 참 좋은데 막상 그게 잘 안 돼요.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의 멘탈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2022년에 그 게더타운 책을 준비했었고 5개월 정도 책을 썼는데 책으로 나오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게더타운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컴퓨터 책들은 업데이트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쓸 수 없는 그런 원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원고 완성할 때 제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썼는데 졸면서 이렇게 썼었어요. 졸면서. 네. 근데 이제 처음 책을 쓰다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분량도 모르고 굉장히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책이 딜레이 됐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책을 사서 봤었습니다. 내가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책을 이렇게 쭉 전체를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글의 모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예를 들어서 저녁 설거지하고 15분 동안 책 쓰기,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책을 쓰거나 코딩을 하거나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주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런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을 하나 보시는 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 두 개를 같이 보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고민이 많다 하면은 이렇게 3개 보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올 텐데, 두 번째 책이 좀 가볍게 쓰고 싶어서 여기저기 책을 보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글이 술술 써지는 기술. 물론 제 책은 AI 활용 책이지만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도 봤는데요. 되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을 짧게 써라. 그리고 처음부터 완성어고 쓰지 않는다. 형용사를 좀 지우자. 형용사를 지우자.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소설이 아니고 이러한 그 약간 자기 개발서나 실용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형용사를 지우고 뭐 상당한, 대단한, 뛰어난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잖아요. 형용사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글쓰기가 나오는데요. 업무 글쓰기나 뭐 메일, 메신저, 감상문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쓰기에 대한 좀 전체적인 것들을 잘 감을 못 잡으신다 하시면요. 요거 하면 그냥 업무 글쓰기 같은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은 이거였어요. 한 책이 약 20만 자 정도면 한 책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하루에 2만 자씩 쓰면은 열흘이면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2만 자면 문단으로 보면은 문단이 한 문단에 500자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은 20문단을 쓰면은 약 10,000자 정도 되고요. 40문단을 쓰면은 약 2만 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40문단을 쓰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면은 하루에 20문단 쓰면은 2주가 걸리겠죠. 하루에 10문단을 쓰면 4주가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책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읽히는 글을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책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책이 곧 나올 텐데 책을 두 개를 쓴 입장에서 아직 초보지만 이런 책들을 읽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다 읽게 되면 그때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절기인 것 같아요. 날씨가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특히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구독, 좋아요랑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하게 해주시고 저한테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새 책에 나오는 대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쌤이었습니다.